이번 시간부터는 물류 관리 이슈들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좀 다룰 예정이에요.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물류 원가 분석이라는 게 물류 관리의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물류 원가 분석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저희가 그 생산하는 어떤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생산 단계에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은 좀 한계에 다다랐다 보시면 돼요.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생산 방식들이 되게 효율성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들도 꽤 많이 진행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단계에서 원가 절감은 좀 한계에 다다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의 원가 중에서 사실 원가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물류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류 비용을 관리를 해서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이런 방식들이 조금 더 유용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기업들이 어떤 이윤을 더 많이 남기는 기업의 이윤 추구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인데 그런 원가 절감 중에서도 어떤 생산의 원가 절감보다는 오히려 물류의 원가 절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 분석은 일단 회계적 이슈들이 몇 가지 있고요. 그다음 물류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다음 이 물류 원가의 어떤 산정 방식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일단 물류 원가의 어떤 중요성을 먼저 보면 일단 기업의 물류비가 상당히 높다고 그랬죠. 생각보다 제품의 원가를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 물류비의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이 물류비라는 것들을 우리가 측정하기가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물류 활동 중에서 이 회계상으로 봤을 때 이 물류비를 측정해내는 거, 물류 원가를 측정해내는 것 자체가 관리회계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 거냐 하는 부분들의 이슈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공급사슬에서 이 총원가, 전체 원가를 최소화하는 게 기업의 이윤 추구와 제품의 가치 높이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 물류 원가 회계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관리회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원가를 산정하는 거, 원가 회계 시스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거는 물류의 어떤 원가 절감이라든지 원가가 물류에서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류 활동의 어떤 관리와 통제 기능으로서 원가, 물류 원가를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제조인 경우에는 제조 간접비라는 게 있잖아요. 간접비라는 항목들이 있고 이 제조 간접비의 또 일부에 해당되는 것들이 물류 간접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접비라는 항목이 있는 거는 내부적으로 세세하게 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접비라는 형태로 서 묶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 제조 과정에서 활동들, 물류 과정에서 활동들을 좀 전체적으로 묶어서 생각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부담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기업에서 직접 부담하는 건 아닌데, 과정 중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은 각 서비스마다 할당하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멋있는 말로 간접비 배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류 관점에서 들어오면 물류, 원가, 배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이거 배부할 때 이 배부 기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배부할 거냐, 배부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게 회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이 배부 기준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이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금액 기준인 경우가 많죠. 물류 원가는 금액 기준인 경우가 많아요.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실제 들어가는 금액이죠. 금액 기준인 경우가 많고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운송시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류 서비스 제공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공 시간 관련되는 게 시간 기준인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 금액 기준하고 실제 물류비죠, 물류비. 그래서 금액 기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할 것이냐 이렇게 배부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이게 배부 기준입니다. 여기 따라서 어떤 활동들이 과연 원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가, 어떤 활동이 주요 활동이고 어떤 곳에서 비용을 줄일 거냐 하는 부분들이 회계적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 시스템에서 그 원가 산정이라는 거는 관리에게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물류비 산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업 물류비 산정이라는 거는 어떤 기업의 물류 능력이라든지 물류 능력과 그다음에 원가를 파악하는 거. 이게 바로 기업 물류비 산정이죠. 그래서 보통은 적용 대상이나 범위들이 뭐 제조업이나 유통이나 물류업들 이렇게 보통 나눠지고요. 국내 기업 대다수들이 어떤 물류비 관리 기준이 생각보다 되게 취약해요. 생산 관리나 이런 관리는 되게 잘 돼 있는데 의외로 물류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기업 물류비 산정 기준이라는 거를 산정 지침을 규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물류 능력이라든지 원가를 파악하는데 좀 적용해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통일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큰 제조업이나 유통업이나 물류업처럼 이렇게 큰 구조로 나눈 다음에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통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 그 다음에 물류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 어떤 기준들을 조금 마련해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물류비 산정의 일반적인 기준하고 뭐 간이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기준은 물류비를 상세하게 원천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고 간이는 회계장부에서 재무제표 중심으로 손익계산서라든지 대차 대조표부터 간단하게 추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직접적인 방식이죠. 실제 물류비 들어간 걸 확인하는 거고 간이 기준이라는 거는 회계장부상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품별, 지역별, 고객별 운송비나 관리비를 상세하게 적는 방식이고요. 보통 관리회계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그냥 간이 기준은 어느 정도 물류비가 든다 정도로 파악하는 거라서 재무회계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류 규모라든지 매출액 대비 물류비의 비중이라든지 물류비 변동의 어떤 일정 수준 정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이 기준이라는 거는 그냥 대차대조표나 또 손익계산서 상에서 대충 어느 정도의 물류 비용이 든다 비율이 어느 정도다 정도로 파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회계 과목으로 좀 보면 회계 계정이 존재하잖아요. 물류비를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회계 장부를 써라 하는 회계 기준이 존재해요. 그래서 비목을 보면 회계 계정이에요. 뭐 조달 물류비라든지 사내 물류비, 그다음 판매 물류비, 그다음에 물류비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기능별로 또 따지면 이게 영역별로 나누고 기능별로 나누고 그다음 지급 형태별, 그다음 세목별, 관리 항목별, 그다음 조업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기능별로는 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뭐 포장비, 그다음 물류정보관리비, 그다음에 지급 형태로는 자가 물류비, 위탁하는 위탁 물류비겠죠. 세목별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뭐 이자, 뭐 이자도 뭐 시설 부담 이자라는 재고 부담 이자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요. 관리 항목별로는 조직별, 지역별, 고객별, 활동별. 그다음에 조업도별로는 물류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 우리 앞에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 기준에 좀 입각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물류비 산정은 1단계는 물류비를 계산하는 거죠. 좀 명확하게 뭐 물류비 계산 목록을 확인하는 거나 그 다음 계산 대상을 결정하고 그 다음 계산 범위를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어, 영수증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물류비 계산 대상에서 자료를 식별하거나 회계 세목별 어떤 그 분류 기준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또 필요해요. 그 다음에 물류비 배분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시간별로 배분할 건지 아니면
금액별로 배분할 건지 배분 기준을 또 만들어야 돼요. 회계장부라는 어떤 기준들이 존재하니까 뭐 영역별로 집계 할 건지 기능별로 집계 할 건지 항목별로 집계 할 건지 그 다음에 물류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물류비 실제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기업 물류비를 어떤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검토하는 물류 절감이라는 거는 이런 원가 계산, 물류 원가 계산을 통해서 음, 어떤 방법들이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좋은가, 물류비를 어떤 방식으로 절감할 건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활동 기준으로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주로 예전에 하던 방식이에요. ABC 방법이라 부르죠. Activity Based Cost, 활동 기준 비용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 뒤쪽에서 우리가 배울 텐데 주로 활동 기준 원가 계산 방법은 일단 제조 중심이죠. 제조 원가 계산에서 그래서 제조 간접비, 제조에 필요한 어떤 간접비들, 간접비의 배부 절차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차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회계적인 처리를 한다는 거는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활동이 뭐냐, 그 활동에서 비용을 원가를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게 회계적인 접근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실태, 물류 실태를 파악하고 이거 숫자로 파악하는 거예요. 회계라는 건 다 숫자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숫자로 다 파악하는 거죠. 파악하고 난 다음에 비용 절감을 방해했던 어떤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원가를 절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관리회계 관점에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의 변화라는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생겼죠. 과거에 비해서는 좀 소품종이 됐고 소품종 대량에서 최근에는 다품종 소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실제로 물류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물류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류 관점에서 어떤 몇 가지 특성들, 결점이나 개선 사항들, 그다음 물류 ABC, 아까 앞에 봤던 활동 중심의 어떤 코스트를 식별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검토해서 회계적 검토를 통해 가지고 사실 회계적 검토라는 거는 그 CEO 입장이에요. 실제 물류를 관리하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CEO 관점에서 전체적인 관리 업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관리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활동 기준을 원가 계산을 통해서 이 시각화가 가능한 거예요. 활동 원가 분석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이걸 수치화하는 거잖아요. 수치화하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서 시각화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형태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물류라는 것들이 되게 세부적으로 복잡하게는 하지만 얘를 숫자를 통해서 좀 쉽게 파악해보자 하는 방법이 물류 원가 산정이에요. 그래서 숫자로 물류 전체의 특성들을 좀 파악하는 게 회계적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원가 계산 기법들을 관리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활동 기준의 어떤 원가 분석들 보면, 이게 원래 관리회계에서 보면 여러 가지 뭐 생산 과정들이 있지만 이 생산 과정에서의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들이 보통 활동 기준 코스트예요. 액티비티 베이스드 코스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얘를 물류 관리에다 적용 한번 해본 거고, 그 다음 물류 비용에 발생되는 어떤 인과관계를 좀 밝힌 거,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비용 절감 우리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들을 어, 실현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원가에 사용되는 게 원가 회계들이 뭐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무비라든지 그 다음에 재료비, 어떤 필요 경비, 이런 것들이 보통 뭐 간접비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방식들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서비스에 해당되는 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이 원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파악하고 여기서 낭비 요소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증가되는 거죠. 물류 작업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그래서 물류센터의 어떤 작업 실태를 좀 파악하고요. 왜냐하면 활동 액티비티 베이스이기 때문에 작업 실태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작업 실태들마다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 다음에 물류 작업이 얼마나 낭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적정한 작업 인원,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분배가 되어 있는지. 결국은 회계적 절차라는 거는 자원의 한계가 있는 거죠. 뭐 인력의 한계라든지 또는 자본의 한계라든지 또는 설비의 한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가 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만드는 게 바로 관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물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한정된 자원들, 기업에서 운영할 수 한정된 자원들을 활용해서 물류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고 각각의 활동 중심에 물류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고 합리적인 어떤 자원 배분을 만들면 효율성이 증대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들은 일단 물류 활동들을 파악해야 되죠. 어떤 방식으로 물류 활동되어 있는가. 뭐 화물에 반입도 있고, 건품도 있고, 재고 진열, 뭐 피킹, 그 다음에 가격표 부착, 뭐 출하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죠. 이런 작업들을 다 파악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통 회계사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각각이 들어가는 비용들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게 ABC 개념의 창시자들이 창시가 하버드의 카플란 교수인데 이렇게 간단한 내용들이 좀 있죠. 전통적인 개별 원가 계산 방식은 뭐 단순히 조업도에 의한 원가 배분 때문에 조업도와 직접적 인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없이 그냥 간접비를 그냥 임의로 배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액티비티 베이스는 조금 다른 거죠. 정말 일어나는 활동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활동 중심으로 해서 어떤 원가를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활동에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간접비나 산출량 중심이 아니고 실제 업무 레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ABC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ABC라는 거는 이거 업무 수준이라는 거 우리가 좀 조금 더 수식화해서 만들어 보면 단가가 있죠, 그죠? 단가에다가 그 다음에 활동이 필요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 횟수들 있죠. 얘네들의 어떤 고배 형태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특징이죠. 보통 단가만 계산하거나 또는 시간 기준으로 만들거나 횟수에 상관없이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얘는 활동 중심이기 때문에 단가와 그 다음에 이 활동하기에 필요한 시간들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합해서 이걸 다 포함해서 산정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ABC 원가 구조를 보면 자원, 자원 항상 기업은 자원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 활동 기준으로 그 다음에 원가를 계산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급여, 상여, 복리, 임차료 이런 것들이 자원에 해당되고 얘를 시간과 단가와 횟수들을 기본으로 해서 활동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일어나냐, 건수는 얼마냐. 그래서 원가 유발 요인들을 파악하게 되고 여기에 원가를 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 회계하고 회계에 대한 개념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 산정을 왜 하느냐, 원가 산정이 어떤 이점을 주느냐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원가라는 거는 어떤 작업에 가장 비효율적으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어느 활동들이 가장 비용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 물류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물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비용 구조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을 해서
불필요한 비용들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죠? 이미 생산 과정에 관한 것들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많은 방법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생산 원가를 산정하고 그다음 생산 원가를 가지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들 이미 많은 부분들이 그 해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 중에 생산비도 들어가지만 물류비도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물류비도 원가 산정을 정확하게 한다면 어느 활동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줄이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관리계획에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많은 여러분들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활동별 어떤 물류 원가 방식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 기준을 하게 되고 대상별 물류 원가 계산도 있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활동도 일어나야 되는가 그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핵심은 액티비티 베이스드 코스트예요. 활동 중심의 이런 분석 방법들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거는 물류 서비스별 활동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경로별, 고객별, 프로세스별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예전 방식들보다 간접비나 이런 것들로 방식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주요 요발 요인들을 찾는 게 조금 편하다. 그리고 관리에서 중요한 게 성과 측정 분석이거든요. 비용 대비 얼마나 많은 성과가 나오냐 이런 것들도 조금 이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방식보다 활동 중심의 방식들이 조금 더 유용하다는 거죠. 그다음 세 가지 효과들 보면 뭐 뻔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많은 비용이 물리 서비스에 드는지 파악하시는 거죠. 어떻게? 회계상으로. 원가라는 건 항상 회계적인 관점이에요. 회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류 거점의 형태가 작업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마찬 회계적인 거. 어떤 작업이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어떤 활동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물류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어떤 게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정 인원들 투입되는 자원 배분. 자원 배분이라면 뭐 주로 인력이고요. 노동이라든지 자본들의 어떤 배분 상태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에 비해서 자원이 많이 들어가거나 또는 뭐 그 성과에 비해서 자원이 또 많이 배분되거나 하는 것들이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걸 회계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활동 기준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비용이 가장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가장 문제가 되는 활동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다 세 가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보통 우리가 컨설팅을 많이 진행하게 되면 어떤 기업의 특성들을 회계적 장부를 통해서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작업, 그죠? 작업 시간이 길다든지 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든지 낭비가 심한 활동들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 찾아내고 나면 그 부분을 개선하게 되면 효율이 증대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방식 효율을 증대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활동 중심의 어떤 원가 계산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조금 수월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류 기준을 하는 어떤 회계적 절차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액티비티 베이스드 매니지먼트라는 게 나오죠. 이게 되게 간단하다 보시면 돼요. 얘가 가능해지면 코스트가 파악이 되면 그죠? 액티비티 베이스드 코스트가 파악이 되면 그 다음 뭐가 가능하죠? 관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ABM이 가능한 거예요. 파악이 되고 원인을 파악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 해결하는 거는 수치적으로 파악하는 거 플러스 얘를 계산하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해서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다. 그래서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활동을 제거하거나 축소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 절감이 일어나는 거죠. 다음이 되면 물류 활동에서 효율성이 증대된다.
그래서 ABC나 ABM이 활용될 수 있다. 사실은 우리가 큰 그림에서는 SCM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내에서 얘는 회계적 기준이에요. 관리 회계의 관점인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관리 회계의 관점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그거를 좀 장부상으로도 확인 가능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이게 관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들이 수반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이 되고 예산을 수립하고 그 다음 성과평가 이런 것들이 경영관리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개선하는 거예요. 관리를 통해서 개선하겠다. 그래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활동 기준에 회계 정보를 활용한다면 이런 것들이 파악이 쉽고 쉽게 개선할 수 있고 개선하니까 비용이 감소되고 비용이 감소하니까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기준 관리의 세 가지 유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보세요. 활동 분석이라든지 기업의 자원을 소비하는 활동에 관한 필요 정보들, 그 다음 원가 발생 요인 분석, 부가가치 가져오지 않는 어떤 낭비, 그죠? 새로운 부가가치를 추가하면 되는데 부가가치가 없이 그냥 낭비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성과 분석, 이런 것들. 사실 이런 성과 분석이나 원가 발생 요인 분석이나 활동 분석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관리회계 영역이에요. 영역의 관점에서 물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업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도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회계적 관점에서요. 기업의 특성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물류도 마찬가지예요. 물류라는 것도 기업에서 일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회계적 방법을 통해서 물류 활동을 분석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류 원가 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류 원가를 분석하는 것은 회계적 관점을 통해서 어떤 물류 활동, 기업에서 일어나는 물류 활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원가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사실 회계사들의 영역에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 회계를 전공하시는 분들 영역에 해당되고 여러분들은 물류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적 방법을 통해서 물류 활동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방법을 만드는 것들이 바로 물류 원가 분석 방법이다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뭐 추가적인 것들, 복잡한 개념들은 사실 이 강의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물류회계에 대한 기업 어떤 방법의 변천사가 나와 있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 파악하셔도 아주 많이 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로 봤던 게 요거죠.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라 ABC나 그다음 매니지먼트가 들어간 거, 그다음 좀 더 확대된 개념의 SCM까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돼서 내려오는 거죠. 분석이 되고 매니지먼트 돼. 이게 전체적인 물류의 공급 사슬 관리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물류에 대한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파악하시고 물류에서 원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회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음,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들도 존재한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